발품 팔아 어렵게 구한 내 전셋집.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세입자에서 불법 점유자가 된다면 모르면 그냥 떼먹힙니다.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최신 유행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법률머니에서 알려드립니다. Money Rap. 안녕하세요, 법률머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전세 계약을 많이 하실 거예요. 힘들게 발품 팔아가지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유난히 전세 계약 사기 관련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문제되는 거는 신탁 부동산을 전세 계약하는 거. 자, 일단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탁이라는 게 진짜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변호사 되기 전에는 뭐 전혀 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 맡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인데 신탁자의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유권 넘어가는 거 외에도 관리할 권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소유주였던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관리할 권한, 임대할 권한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사건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왜 못 돌려받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회사가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때 이 을구라는 그 담보권에 나오지 않는 우선수익권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작은 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원룸을 한 13개 지어가지고 야 신난다 월세를 받아야지 막 하는데 은행은 뭐 저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야겠죠.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땅을 그냥 담보로 잡으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뭐 을구에 담보권자로 은행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건축주니까 제가 신탁회사랑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은 신탁회사는 저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은행을 1순위 권리자로 넣어주고 그리고 저를 2순위 권리자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행에 성실하게 돈을 잘 갚으면은 이런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때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미 신탁 계약상 선순위 권리자들은 분양이나 임대를 하기 1, 2년 전에 이미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오셨어요. 해가지고 제가 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신탁회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보세요. 담보 하나도 없죠? 깨끗한 부동산이에요. 저랑 계약 체결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체결하셨는데 어느 날 신탁회사에서 황우준이 은행에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 건물은 우리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분되게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럼 저는 뭐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대항력이나 뭐 우선 변제권을 다 갖췄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보다 이미 훨씬 앞선 선순위권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신탁부동산의 사기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탁부동산이라는 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 란을 봤더니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탁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탁 부동산인 경우에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잡아야 되는 매물이. 그러면은 꼭 공인중개사나 임대인한테 신탁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신탁 계약에 보면은 임대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꼭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 본 신탁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본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이 신탁자, 아까 원래 집주인이라고 했죠. 원래 집주인이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임대할 권한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물러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임대할 권한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나랑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또는 내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까지 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재판은 내가 저 사람 재산에 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고요. 실제 여기서 힘을 얻은 다음에는 집행을 하는 단계는 별도로 있어요. 너네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다 이겼는데 알아서 해. 돈이 없어. 하면은 난 소송 비용은 소송 비용대로 쓰고 한 푼도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신탁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다른 매물을 찾으세요.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오늘은 참 뭐 전세 계약과 관련된 사기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음 영상은 이런 걸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진하고 참고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머니의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Money rap.